아니, 여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 하여튼 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여튼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요. 하여튼 하여튼 모여 사는 사회니까 하여튼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저 다른 학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어느 학원 가니까요. 에어컨 틀면 이제 막 춥다 꺼라, 덥다 켜라, 별 얘기 많습니다. 저 보세요. 추우니까 입고 다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저기 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름에는 뭘 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키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이 추우시면 뭐 하면 돼요? 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름에도 추우면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걸 소대낫이라 그러나요? 토시라. 토시라. 저 토시차입니다. 추우면은. 자기가 몸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저 어디 가니까 막 그냥 춥다 꺼라 그러니까 막 싸움 나갔고요. 쉬는 시간에 나가 있었더니 안에서 무슨 그 같은 연날리기 중계방송 합니다. 옛날에 무슨 해운대에서 뭐 이렇게 외국인들 연날리하면 중계방송 하잖아요. 뭐라고 들어보냐면, 인연이 떴습니다. 전연도 떴네요. 쌍년이네요, 막. 그래갖고 밖에서 무슨 연날리기 무슨 저 중계방송 하는지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서로. 그래서 저 캐비넷에 저기 있죠? 가디건 같은 거 있죠? 그거 넣어놓고 다니세요, 그런 거. 추우시면 저기. 넣어놓고 다니기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그 인천 쪽에 부평 가니까요. 여자분이 나이 한 40대 중반이신데, 태권도 청소년 대표까지 했대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다혈질로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50대 후반분인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공부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다혈질로 열이 받은 거예요. 아저씨 나와! 그러더니 옥상에 가갖고 태권도로. 그래갖고, 그 아저씨,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는 것 같아갖고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거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돼, 왜냐면 공부하러 나왔는데 여자한테 줘 맞아갖고 얼마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상수 얘기하시는데, 신상수가 신이 신탁이고, 상이 상속이고, 자, 수가 수용해요. 그러니까 신상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 안 해주시면, 좀 반복돼 보니까 무슨 드라마 하는 것 같은데, 조승화 나오는 무슨 신성한 이혼인가 뭔가 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조승우가 막 거기서 막 그냥 테스형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것 같던데. 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혼하면 뭐예요? 둘이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단독이야. 그래서 그 하여튼 신상수 있죠? 신상수는 단독이다. 신성한이 아니라 뭐라고? 신상수는 뭐라고? 단독이다. 신이 뭐라고? 신탁. 상이 뭐라고? 상속. 수가 수용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공부하는데, 2차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외우라는 거 이거 이동간에 있죠? 이동간에 외우세요. 이동간에. 걸어다닐 때 이거 핸드폰에다 이거 찍어갖고 다니면서, 이거, 그거 외우세요. 그거. 이걸 공식법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쉽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동간에 외우세요. 시장 갈 때. 아니면, 저기에요. 저기 있죠? 화장실에다 이렇게 붙여놓던가 아니면 저 식탁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있죠?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시고. 그 나이 드신 분은 한 50대 애들은 공부하기 좋으실 텐데 50대 정도 되면 그 남편하고 같이 잡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학설이 그렇잖아요. 20대가 포개 자고 30대가 나란히 자고 40대가 벽 보고 자고 50대 지나면 이제 각방 쓰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나이 되면 이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집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수요일만 되면 나 이제 지방 가니까, 마산 갔다가 이제 오늘 갔다가 또 세종시 갔다가, 저희 집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이 밤에는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밤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여튼 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항상 이동간에 공부하든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세요, 이거. 그 포스트잇 많잖아요, 그거. 애들은 조금 쓰다면 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거 계속 붙여놓으세요. 써놓고. 이해하셨죠? 지금 당장 그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다 붙여놓고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자,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지.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운동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외우시고. 자. 여러분 거기 68페이지 보겠습니다. 효력에 한 분류는 자 종국 등기가 아닌 건 다 예비 등기 있죠? 그래요. 일단 효력에 가는 분류. 하여튼
그 예비 등기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임시 가짜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죠? 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가짜 가짜가 붙어 있는 건 다 뭐라고 다 예비 등기예요. 종국 등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뭐예요? 말소 등기 이런 게 다 종국 등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게 예비 등기는 예비라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종국 등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죠?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뭐가 돼 있거나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자, 누가 A가 얘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절대 이 부동산에 개인이 압류를 들어갈 수 없어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간 건 국가기관뿐이 없어요. 세금 안 냈을 때. 어? 절대 이건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죠. 경매 등기 촉탁하죠.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를 뭐예요? 공탁금 20% 걸어놓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액에 20%를 공탁해 놓고 가압류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 이 법원에서 뭐예요? 어디로? 등기소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촉탁 등기로 오죠?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가압류 등기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와요? 가압류 뭐라고 나오면 가압류 등기라고 써 있어요. 이 가압류 등기란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이건 무슨 등기라고? 이게 촉탁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제? 촉탁으로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죠. 등기부에는 뭐라 써 있다고? 가압류. 시험 문제는 뭐라 써 있다고? 가압류 등기라고 써 있어요. 이게 촉탁 등기예요. 그러면 임시 가짜예요. 임시 소송 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내가 등기부를 봤는데 뭐가 써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써 있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소송 중이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가압류가 돼 있는데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 가능해요. 얘는 왜 산 거예요, 지금? 얘가 소송해서 승소할 것 같으니까 산 거예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했는데, 그때 돈 빌려준 게 아니다. 얘가 뭐예요? 나는 돈 빌려준 게 얘가 위조가 돼갖고 뭐예요? 나한테 빌려줬다고 속이고 소송한 것이다. 라고. 얘가 승소하면 얘는 뭘 취득하는 거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돼 있더라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해서 이게 임시등기라 그렇다니까요. 물건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번 뭐라고? 여기 보존등기가 돼 있죠? 자, 여기다 2번에서 이전등기 돼 있죠? 얘가 뭐예요? 원인행위. 자, 이 을이 갑한테 뭐예요? 사기를 쳐갖고 사기 강박에서 소유권 이전됐어요. 갑이 뭐예요? 소송하면서 여기 뭐 들어왔어요, 이제? 가처분 들어왔죠? 가처분 돼 있더라도 을이 뭐예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해요. 어? 처분이 가능하다니. 마찬가지예요. 1번 무슨 등기가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라고 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네가 갖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가등기를 뭐예요? 조카한테 해줬죠?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어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처분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해서 뭐라 나오면 여기 보세요. 처분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이전 등기 나오죠? 이거 등기를 각하해야 돼? 등기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배웠으니까 받아준다 그랬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반환되는데 막 그래갖고 뭐예요? 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바꾸면 현재 소유권자들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처분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예비 등기다. 이런 게 무슨 등기라고? 예비 등기다. 물건 변동과 아무 상관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니까.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등기관이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등기관은 뭐만 맞으면 서류만 맞으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이해하셨죠? 이런 게 이제 예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등기 대상이 중요해요. 등기 대상이라 나왔는데 쌍갈 1번 등기 사항이라고 써 있죠? 그래요. 등기 사항이라는 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의 등기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 쌍갈 1번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서 1번 사건의 목적이에요. 사건의 목적은 사인과 사인 간의 자, 물권 변동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사건의 목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물권 변동 사고팔국을 하지 못하면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거기 공유수면화의 토지 안 된다 써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바닷가에 있죠?
이 밀물이 몰려와서 완전히 찼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토지라고 얘기한다니죠. 그 이 물이 빠져나가면 썰물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갯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갯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갯벌이 우리가 보면 토지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부동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땅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거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건의 목적, 사인간에 갯벌 갖고 파고 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비록 뭐예요?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공용제한이 뭐니까 한마디로 하천 같은 경우에 국가가 하천의 국유화를 포기하고 개인이 뭐예요? 하천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공용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니까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하천에다가 뭐예요? 오수 폐수 있죠? 그런 걸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우리가 옛날에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거 있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 능계하고 저당권 돈이 필요하면 이전 능계하고 저당권 능계하고 이 관리는 국가가 하니까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뭐라고?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 이전 능계나 저당권 능계는 뭐하나? 가능하나 뭐예요? 용익물권 입찰권 능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을 합니다. 하천은 뭐만 할 수 있다고? 이전 능계나 저당권 가능한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부동산 토지 건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전부인 일필주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뭐예요? 84년도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자, 써있죠? 단 토지에 부속된 자, 뭐예요? 터널, 교량, 축대 이런 건 뭐가 아니에요. 당연히 등기 대상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점이 있죠? 부동산 일부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합니다. 중요하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 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하지 못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무고 입찰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 일부인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나 반대로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용의무권 입찰권은 하지 못한다. 잘 이해해 두시고 만약에 오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를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저한테 잘 물어. 아니 저는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는 걸 다 알아. 다 하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이상해. 나는 되게 궁금해. 저 모를 텐데 저분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래 전문 분야를 따지면 여러분은 저보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예요. 뭐에 대해서는 요 등기법에 대해서는 저가 제일 잘 알아. 잘 알아. 이렇게 뭐예요? 신선하게 이게 이게 신상수 이렇게 뭐예요? 대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나뿐이 없어. 대한민국 동영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뭐예요? 깔끔하게 뭐예요? 외우라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살아남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저는 어디에 소속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걸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전 사랑합니다 부인을. 여튼간에 그래서 돌아다니는 좋아. 이런 건 우리가 뭐가 있다 그러죠? 뭐 역마살 있다 그러나? 하여튼 엮이는 거 싫어해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니까 저는 돈 많이 드는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잘 이해해 두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하죠? 땅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충청도 배 뭐라고 답 면적 500제곱미터예요. 수익권자가 누구라고? 갑이에요. 갑이단죠. 그러면 자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에 똑같이 표지상 충청도 배 다 면적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갑구의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예요. 자, 이분이 뭐예요? 나이가 이제 90이 됐어요. 90이 됐으니까 자기 부동산을 뭐 해야 되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자,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사행 수익이 힘들어요. 연세가 드셔갖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이 갑한테 와서 기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에 와서 농사 짓고 싶어서 기농했는데 영감님이 시신다 그러니까 땅을 150 줄 테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이 뭐라고 무슨 소리냐 내가 뭐예요 지금 앞 몸을 펼치고 일어나면 300원 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00제곱미터를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쓰겠습니다라고 150 드리겠다고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뭐라고 수익하는 게 용익물권이에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부동산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도 되고 일부도 사용 수익하는 게 돼요. 그럼 우리가 물권 5개 중에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이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이 저당권 이 5개 중에 자, 범위를 정하는 건 이 3개뿐이 없어요. 왜?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하질 않아요. 소유권자는 점유하지만 내 거를 뭐예요? 내 땅 내가 사용하는데 뭘 범위를 정하겠어요? 항상 이 등기부상에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을 정하고 자, 목적. 무슨 목적에?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목적을 정해야 돼. 저당권은 목적이 없어요. 왜? 아니, 돈 빌려주는 게 목적이지. 뻔하니까.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정하는 건 뭐뿐이 없어요, 이거. 아, 진짜 용익물권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는 것도 뭐예요? 용익물권이 없어요. 왜?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범위가 가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뭘 정하는 건? 범위 정하는 건 뭐뿐이 없다고? 용익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부를 500제곱미터 전부를 쓴다면 여기다 뭐라 써요? 전부라고 써요. 뭐라 쓴다고? 전부라고 써요. 근데 아까 일부 쓴다 그랬죠? 자, 돈이 없으니까 150만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 쓰면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남쪽. 남쪽 얼마라고? 200제곱미터. 이렇게 써요. 그 세상 모든 사람한테 등기부를 보면 표제분은 얼만데? 500인데. 표제분은 500인데. 어디에는? 을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00이죠? 누가 보더라도 전부 쓰는 거야? 일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공시를 한다는 얘기, 이렇게 공시.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그 땅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때 이제 뭘 내야 돼요? 도면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작년 시험 문제, 전세권 문제 나오면서 자, 민법에도 배우세요, 그거. 예컨대 자, 건물의 특정층이라는 건 건물의 전부예요,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죠? 그 특정층이라고만 나오게 되면 일부니까 도면을 그려내야 돼요. 근데 뭐라 써있냐면 특정층의 전부라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 특정층의 전부니까 그 전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도면은 안 내도 돼. 그게 판례야. 그 판례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면 되니까 외워야 돼, 그걸. 그래서 판례는 항상 문장이 있으면 이 판례는 절대 중간을 안 바꿔요. 중간을 안 바꾸고 항상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있다 아니면 없다라 끝내. 요거 한 글자만 고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뭐야, 4줄 있으면 여기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해할 단어는 뭐라고? 요 2단어, 3단어 외우고 맨 끝에 있다. 어느 학원 가니까 공법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큰 학원이었어요. 저는 공식법 가르치고 어떤 분이 공법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서로 쉬는 시간이 좀 틀려갖고 제가 나와서 10분 동안 했는데 나 공법 시간에 그분 강의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단어는 딱 2단어뿐이 없어요. 뭐라고? 있다? 없다. 나 대단히 놀랐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이 판례는 결정된 거기 때문에 중간을 못 바꿔. 중간 바꾸면 잘못 바꿨다가 뭐예요? 그 오류가 나니까 항상 뭐만 바꾼다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라 나오면 자, 건물의 특정층이라고 나오면 일부니까 도면을 내지만 특정층이 뭐라 나오면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부동산 일부니까 뭘 그려야 돼? 이렇게 도면 그려야 돼. 도면.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갖고 요만큼 쓰고 있구나. 이걸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부동산 전부의 용익물권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은 뭐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익물권뿐이 없다. 어디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 용익물권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자, 단순하게 뭐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도 안 되고 물권 몇 개 중에 물권 5개부터 출발해 보자니까 물권 5개부터 그 5개부터 출발해서 용익물권 3가지만 된다니까 뭐예요?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안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이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나눠갖고 보존 등기 안 되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돼 안 되고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되는 거 하나만 외우시던가. 외우자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예컨대 이 땅 하나를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해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다고? 소유권의 전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안에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두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뭐 갖고 있는 거지? 일부를 갖고 있지. 전부 소유권의 일부를. 을도 뭐라고? 소유권에 뭘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는 일부.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런 사항을 땅 하나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토지, 땅 짓자.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걸로 뭐예요?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민법에 정해놨어요. 그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나눠 갖고 있다는 게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게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니까. 민법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에 뭐라고? 이 소유권의 권리에 뭐라고?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지분이다. 땅을 균등하게 뭐하고 있다는 게 이거.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예요. 권리. 이거는 뭐 용익물권이라는 건 부동산을 사용을 해야 돼. 권리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뭐예요? 전세권이 그 위에 점유도 못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 또한 똑똑한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 아니, 지분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걸 이해한다고 그러면 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와갖고 하여튼 이해될 때까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자, 뭐 하는 거라고?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분. 근데 다만 세상 사람한테 공신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통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가 안 돼. 뭐만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뭐라고 지분을 이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등기와 관계없이 3분의 1씩 지분을 원시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공유자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 세 사람이 이 땅의 소유권자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공유물을 소유권자니까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왜?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딴 놈이 뭐예요? 지네 거라고 뭐예요? 보존 등기 해놓고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한 사람이나 뭐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전원이 다 하든가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공유자 갑이 뭐예요? 3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병이 뭐라고? 3분의 1. 그래서 공유물 보존행위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가등기 할 때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해도 절대 뭐라고? 가등기권자는 채권자예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공유물 보존행위는 누구만 하는 거니까. 소유자만 해요. 소유자만.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를 몇 개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지 내 것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내 것만 해달라고 해주고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하시면 졸지에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게 이거. 3개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런 원칙상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된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에? 그럼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도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자, 그걸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사망하시면 나는 아무 노력 없이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갖는 재산을 뭘 받는 거 있고 상속받는 건 뭐예요? 원시집과 비슷하다.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옛날에 첩제도가 있어갖고 꼭 뭐예요? 누구 돌아가시면 어딘가 나타났고 나도 자식이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법 절차상 하려면 전원이 하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건 가능해요. 왜? 그 사람도 소유권자니까. 근데 절대 뭐래? 자기 것만 뭐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상속등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절차가 일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자, 그래서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안 돼. 보상 없다니까. 근데 이전 등기 공시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니까
부동산은 하나예요. 근데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공유자가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갖고 있고 공유자 을이 2분의 갖고 있어요. 그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하나의 부동산은 공유물은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팔아먹어요. 이거 절대 못 팔아먹습니다. 동의 안 하면 뭐예요? 분할도 못 해요. 분할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강제는 이제 공유물 불분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그러면 자기 뭐예요? 자기가 돈이 어떻게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분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시에. 자, 뭐라고? 갑의 2분의 1의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전부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전부 이전 등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아니면 뭐라고? 일부 이전 등기에서 4분의 1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병한테 뭐라고? 4분의 1 팔 수 있어요. 그러든가 아니면 뭐예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1번 뭐라고? 1번 갑에 뭐라고?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 저당권 무슨 등기 할 수 있어요? 설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익 물건은 뭐를 정할 수 있고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분할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고 이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가능하고 저당권 등기 가능하다 하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등기부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물건 변동을 공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해됐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뭐라 외우자는 얘기예요. 뭐라 외우자고. 이런 식으로 부일용. 자, 이렇게 부일용 조소지.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다 공부가 아니라니까. 이동간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고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외우자. 그래서 부일용이 뭔데? 부일용 부동산 일부예요. 이거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일부 있죠? 일부에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 그래서 이 용익 물건은 자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용익 물건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요. 그다음에 예컨대 뭐예요? 저당권하고 뭐라고?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게 있죠?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가능하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는 가능하다. 이렇게는.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이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하면 안 되고 공유 지분은 뭐예요? 이건 점유할 수 없으니까 이 용익 물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울산에도 어디 저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저수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수지가 국가가 수용을 하는데 이 부일용 저수지를 수용하는데 자기 지분만에 뭘 안 해준다니까 이거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보존 등기 뭐 안 된다고 상등기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손가락이 5개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법 공부하는데 최적화된 거예요. 왜? 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개뿐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여러분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죠? 그거 비싸잖아요. 그거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소유권. 손톱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저 하기 싫은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네일펜을 써줄게요. 여기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5개. 그 5개 보면서 3개를 쭉 줄여봐.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럼 5개 중에 3개니까 일부잖아. 일부. 부동산 일부. 무슨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게 자꾸만 보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계속 보는 거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일부는 뭐만 가능하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뭐예요, 이거? 소유권하고 저당권 2개 남죠? 이게 뭐예요? 지분이잖아, 지분. 지분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뭐예요? 그 연애원 끊어갖고 저기 그 과천이나 그러기 저 에버랜드 그런 데 가갖고 연애원 끊어서 애들 일요일 날마다 애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그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근데 과천 가서 이거 있죠? 이거 뭐죠 이게? 바이킹인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토할 것 같아갖고. 애는 좋아하는데 나는 타는데 그냥 해갖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애들은 그 20대 때 빨리 나서 키워야지. 40에 장가가서 그걸 뭐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 그 직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외우세요. 뭐라고? 자, 지분은 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금. 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요. 우리는 국사 같은 것도 시험 보는데 이렇게 유리 건물 있죠? 유리 건물 있으면 이 건물에 보면 이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놓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그립니다. 계속.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거. 그 많은 과목을 어떻게 그걸 다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여튼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것은 뭐 책상에 앉아서 외울 게 아니라 뭐 하자고 이동 간의 시간을 가면서 외우세요. 화장실 앉아서 그 외우시고. 뭐 남들이 뭐예요? 남들이 뭐 밥 먹으면서 뭐예요? 뭐 외우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저 사람 미쳤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저 사람 뭐예요? 그 공부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간 없다고 자꾸만 저기 고민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 먹을까 그거보다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뭐 외우자고 보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을 안 해준다. 일단 외운 거예요. 외우고 나서 또 까먹고 또 외우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이고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시험 보러 갔어요. 문제 딱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대금 잘 모르는데 여튼 거기 단어가 뭐예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유치권은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하주법상의 하주,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다.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니은은 뭐라고? 하천 나왔어요. 하천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있다야. 그러니까 뭐는 빼야 돼요? 니은은 빼야 돼요. 뭐는 빼라고? 니은은 뺍니다. 절대 그래서 옳은 거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 자, 디귿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 니은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주의토지 통행권. 민법에서 배우죠? 주의토지권은 뭘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빼고 1번은 빼고 2번 아니면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죠? 둘 중에 하나 답이죠? 근데 미음을 봅니다. 왜 왜라는지 거기 보였어요, 거기. 일필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일필토지 일부 나오죠? 저당권은 안 돼요. 뭐는 되는데. 지상권은 뭐예요? 할 수 있으나 써 있죠? 그 자체가 틀린 거니까. 뭐는 가능한데 지상권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되니까. 저당권이 안 되니까. 그죠? 미음 빼야 되겠죠? 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이 박스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알아야지 푸는 건 아니라니까. 모르더라도 뭐래도 두세 개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적어도 뭐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보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거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 3번 문제 거기 1번의 지문을 보면 아까 얘기했으니까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처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 그 문장을 그대로 뭐예요? 거기 가등기가 돼 있던, 가압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그 소유권자 갑은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본 김에 2번 보시면 갑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시된 경우에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왜?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등기하면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게요. 존속 요건이라는 개념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가다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얘기인데 민법적인 문제예요. 존속 요건은 자, 한 번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유리병에 뭐예요? 보관하고 밀봉시켜갖고 이 등기부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게 존속 요건이에요. 그 존속 요건은 존속해야 되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게. 등기부에 한번 기록하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불에 타버리면 뭐 하면 되고 다시 회복하면 되지. 원인 없이 말소했으면 회복하면 되지.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예요? 3번은 갑의 미등기 부동산에 뭐 이거는 자 지금 이제 넘어갈 거니까 3번은 뭐예요?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직접 보존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중간 생략이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이 보존는 게 안 하고 매수자가 보존는 게 있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가 중간생략 등기예요. 중간생략 등기니까 만약에 뭐예요? 동의해야지만이 청구권이 발생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과 의리 병이 있으면 자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을 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줬는 게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동의하면 병이 갑한테 직접 뭐가 생긴다고? 청구권이 생긴다. 민법에서 배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5번 때문에 그래. 5번 때문에. 5번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추정력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정력을 먼저 설명을 듣고 문제를 다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자 69페이지에 그 박스 그려놓은 게 칠판에 그려놓은 것이고 쌍가루 3번에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중에서 물건 8개 중에서 안 되는 게 거기 3가지 있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있죠? 그 바로 빈칸에다가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뭘 써놓으세요. 이렇게 주의. 자, 주의 뭐라고? 토지. 통행권 있죠? 통행권. 그거 써놓으세요. 이 통행권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뭘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고?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못한다고? 등기할 수가 없다. X. 그렇게 여기다 써놓으세요. 빈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유효권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그 얘기니까 필요 없고요. 넘기세요. 어디 보시냐면 72페이지에 등기 효력 있죠? 네, 등기 효력을 봅니다. 그럼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만들어 놨더니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 놨는데 자,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뭐 때문에? 대항력 때문에 등기하게 됐다. 그래서 무슨 효력도 생기고 대항조 효력도 생기고 거기 뭐예요? 추정교 효력. 거기 추정교 효력 앞에다 그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거는 이제 이해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다. 이게요. 자, 그 추정료 효력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옛날에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갖고 어디에 주막거리에 만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땅 문서를 줬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마주보고 갑한테 뭐예요? 땅 문서 받고 돈 주면서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물건 변동이 일어났어요. 등기 안 해도 뭐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단편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래요. 그거 꼭 뭐예요? 못된 그 남편이 어디에서 논보기 끝나면 어디 가서 그 주막거리에서 뭐 노름하죠? 그 노름하고 땅 문서 집어 던지고 뭐예요? 거기 노름에서 잃고 막고 이러면 다시 어디에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갖고 다락에서 뭐예요? 문서 하나 또 꺼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걸려갖고 뭐예요? 마누라가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뭐예요? 바지끄레기 잡고 팬티 벗겨주고 막 그런 그 옛날에 그 TV 문학관 있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눈 보고서 서로 마주 보고서 돈 주고 문서 받고 물물교환식으로 부동산이 넘어갔다는 게 등기 안 해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줬는 게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줬는 게 을이에요. 자, 매매라고 써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해서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자, 뭘 받았어요? 매매라는 뭐예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은 얘한테 안 팔았다 그러고 을은 뭐예요? 갑한테 샀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옛날처럼 마주보고 뭐예요? 돈 주고 문서 받던 시절이 아니라 등기를 하던 시절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샀다 그러니까 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뭐라 얘기해요? 사라는 원고가 이제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판사님,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다, 태어나서. 근데 이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기 말세되라고 소송을 하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판사가 원고 가봐. 자,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국가공무원이 만들어서 해놓은 등기니까 자, 이 사람이 적법하게 매매로 너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니까 너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입증해봐라, 들립자, 증거증자, 뭘 해보라고? 증거를 들이대봐라. 이게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게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놨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민법에서는 뭐예요? 법의 규정이 없어, 해결할 규정이 없으니까 자, 국민과 국민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법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뭐예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뭐예요? 그냥 결과예요. 단순하게 뭐 하면 된다고? 외우는 거예요. 설명 듣고 이해가 되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입증 책임 문제가 어떤 이제 여러분 이해 편의를 위해서 예컨대
만약에 검사가 뭐예요? 검사가 경찰이 잡아다 놓은 이 도둑놈에 대해서 이 검사가 뭐예요? 기소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판사한테. 이건 이제 형사소송이에요. 이건 민사소송이고. 그러면 이 형사소송의 판사가 뭐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검사야. 대한민국 국민은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일단 뭐예요? 깨끗하고 착실하고 뭐예요? 무죄인 사람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네가 뭐예요?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네가 주장하니까 네가 뭐 해보라니까 이거. 입증해보라니까. 그럼 검사 입증해야 되겠죠? 경찰이 가져온 저희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라고 남의 집을 뭐예요? 자, 뭐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뭐예요? 침입한 그 CCTV라든가 장물합의한테 훔친 물건은 뭐예요? 팔았다는 거 장물합의 잡아다가 이렇게 입증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이 등기가 뭐라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니까 네가 입증해야 되는데 판사가 다음 공판까지 너 뭘 가져오라는 게 네 인감도장 가져오고 자, 주민센터 가서 뭐 인감령 띄고 그러면 이제 이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만약에 소유권이었는기를 신청했으면 이전등기 신청서에 분명히 내가 팔았으면 의무자인 뭐예요? 갑이 내가 인감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나는 안 찍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이 그거예요. 뭐가? 이렇게 등기부가 아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절대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법원에 뭐예요? 명령 압수영장 있죠? 영장이 있으면 등기소 밖으로 뭐예요?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어디로 법원에서 명령이 내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등기소에 보내오죠? 그 판사가 뭐 이거 보내온 거 받아갖고 어디 갑한테 인감도장하고 인감령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스티지 같은 비누리에다가 뭘 찍어서 인감도장 찍어갖고 여기도 비교해보고 아주 돋보기까지 보면서 친밀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옛날에 그 김경준 사건일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뭐예요? 그 인감도장이 이 명자가 이 밝은 명자가 뭐라고 이 명부할 때 밝은 명자가 고딕체예요. 근데 자, 재판 과정에서 뭐예요? 여기 끝에 삐침이 하나 있더래요. 여기 삐침이 하나. 여기 위조가 발견된 거야. 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판결이 내려져요. 가봐. 네가 맞구나. 이게 위조가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적법하다고는 뭐예요? 이 입증을 했으면 이 추정받으니까 추정을 깨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정이니까. 그래서 뭐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에서 이 깨기 전까지는 이 등기는 뭐라고 유효한 걸로 추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 무슨 등기가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을이고 자 변제기가 있고 병이다 하게 되면 일단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을과 병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자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너는 돈 갚았다고 주장하고 병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서로 괴리가 있죠? 그래요. 일단 등기가 됐으면 피담보 채권 돈을 갚아야 된다고 추정하니까 네가 갚았다고 뭐예요?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면 네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 돈 갚은 사람은 뭐예요? 돈 받았다고 해지 증서를 꼭 봤는데 네가 뭐예요? 안 받았다면 너는 돈 또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건 추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어? 민법도 공부하지만. 그럼 있다가 많을 것 같아요? 없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있다가 더 많아요. 없다가 더 적어. 없다는 딱 4개뿐이 없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4개만 하면 돼요, 4개만.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추정력 효력에서. 자, 등기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통선 판례가 뭐예요? 뭐하며? 인정하며 예,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아니라 확정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건 뭐예요? 표제비는 자 울산시 남구 달동이죠? 그 국가가 정했고 확정된 거예요. 근데 여기 달동인데 뭐예요? 달동인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여기 동달 아니에요? 추정한다? 말이 돼야 돼 이거. 말이 안 돼. 달동이라고 확정된 거라니까. 추정력이 아니라는 게 표제비는. 그다음에 자, 여기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뭐가 아니에요? 가등기는 예비등기예요. 종국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물권 변동 효력, 대항교 그런 거 어렵어요. 그래서 사망자 있죠? 사망자하고 보존등기. 사망자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데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을과 뭐라고 매매라는 등기 원인을 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예외를 인정했다. 그게 예외고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건 보존등기는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갑이 보존등기 하니까 이건 반대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보존등기 명의자가 을이야. 근데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나 얘한테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얘한테 샀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이건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딱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추정력이 없다. 그 네 가지가 다시 거기 써 있는 대로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하고 그다음에 가등기하고 그다음에 이 사망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요 네 가지만 뭐예요? 네 가지만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몇 글자를 찾으라고 이거. 네 가지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있으면 옳은 말이고 만약에 이 단어가 없으면 틀린 말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책에 그래서 거기 일단 두 번째 칸에 일단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써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등기의 경우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뭐에 의해서 반대되는 증거에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게 항상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에 매매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써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 둘은 형제관계고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얘기하면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등기부에 뭐라고 돼 있으면 매매라고 써 있으면 두 사람은 뭐 했다고 적법 절차에서 매매를 한 걸로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 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얘가 나의 채권 출신 돈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으려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친청하고 민법 108조 통정행위사로 뭐예요? 이전인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권리 추정력은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얘가 입증하고 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갑이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민법 지문에 이제 시험 문제 하면 맨 뒤에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추정력은 자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점유 추정력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동산 물건에 대해서 권리자라고 추정한다는 게 이게 점유 추정력이에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가 공시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자 여기 제 컵을 이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이분이 갖고 있으면 이분이 권리자라고 추정할 거냐. 남들이 볼 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와서 이거 제 겁니다. 뭘 보면 여기 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시법이라고 써놨어요. 추정이 깨지죠?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공시방법이 동사는 뭐라고? 점유가 공시방법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여기 자 부동산을 점유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추정하진 않아요. 뭘 보고 확인하라고? 등기 보고 확인한다. 그 얘기죠. 항상 뭐 민법 보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 틀린 말이다. 이해하셨죠? 그래 그 내용이 있으면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항상 뭐 이거라도 외우라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부표가 뭐라고? 부표가 이렇게 뭐예요? 부표가 뭐하니?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는 죠. 그럼 아까 여기 여러분 문제 중에 5번 지문이 있죠? 아까 5번 지문이 있잖아요. 5번 지문을 잘 이해하시고 민법 문제 풀 때 그걸 보고 확인합니다. 그 5번에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추정되지 않는다고 써 있죠? 그건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바로 자, 그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가등기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거 맞는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요 네 글자가 보이면 맞고 요 네 단어가 안 보이면 뭐예요? 그 단어는 뭐라고? 그 문장은 뭐라고? 틀린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무슨 단어가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보면 항상 앞에서 뭘 찾으라고? 네 가지 단어를 찾아라. 그 네 가지가 뭐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거 찾아요. 나중에서 오늘 집에 가서 민법책 보시면서 그 참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 연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자, 그 당사자 간에 뭐예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된 걸로 추정한다.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요 네 글자가 없어야 돼요. 어? 그렇게 이해하세요? 있다라고 나오면 뭐가 없어야 되고 요 네 단어가 없어야 되고 없다라고 나오면 요 네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단순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어? 그래서 하여튼 추정력이 인정되는 걸 다 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몇 가지만 외우고 네 가지만 외우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없다. 네 가지가 없어야지만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 풉니다. 어?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등기소하고 뭐라고 등기관은 요즘 잘 이제 안 나오고요. 뭐 작년에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어디에 이제 등기부 보세요. 몇 페이지에 77페이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종류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 뭐하고 뭐가 있다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몇 쪽에 78쪽에 등기부의 편성은 자, 물적 편성주의라는 단어가 눈에 떠요. 뭐가 눈에 띈다고? 물적 편성주의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뭐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자, 울산 달동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자, 울산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 이걸 우리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적 편성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있어서 항상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라고?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부는 뭐라고? 표제부 뭐라고? 갑골고. 그래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 자, 어디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표제부 뭐라고? 갑골고. 1부동산의 뭐예요? 1등기 기록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자, 1등기 기록을 두게 됐는데 자,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일동 건물에 자, 일동 건물 내부를 천정하고 사방 벽면을 구조적으로 독립해 놓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있죠? 이거 우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거를 뭐라고 구분 건물을 이렇게 쪼갰다. 이게 바로 구분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를 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동을 파는 게 아니라 한 채를 판다 그러죠? 한 채 한 채를 판다니까. 왜? 이 법률의 집합법에 의해서 자, 한 채 한 채를 뭐 한 채 한 채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점. 그럼 밑법 선생님 우리 원장님은 자, 밑법 시간에 절대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뭐라 쓴다고? 집합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집합건물이라고. 왜? 무슨 법을 가리키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걸 가리키니까. 근데 저는 그 집합건물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왜? 등기는 뭐예요? 자, 한 동이 아니라 뭐예요? 한 채 한 채를 팔 수 있으니까 구분건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 법이 뭐냐에 따라서 용어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구분건물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내게 됐냐? 그 연역이 뭐냐니까요. 그러면 예컨대 84년 이전에는 자, 이 단독 건물을 자, 단독 건물을 사듯이 구분 건물, 옛날에 구분 건물이랑 각자 건물이에요. 각자 건물 산 게 똑같았어요. 그러면 자,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단독 건물은 뭐예요? 1번 어디에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갑이죠? 토지대의 소유권자 갑이죠? 소유권자 같죠?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이전 등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 어? 자, 토지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84년 이전에 이런 구분 건물 아파트도 똑같아요. 만약에 뭐예요? 자,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자, 1번에서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심동 100번지에 대면적 얼마 400제곱미터라는 이 토지를 갖고 있었고 자, 1번 건축업자가 뭐예요? 갑이 자기 땅에다가 뭘 줬어요? 각자 건물 하나 조그만 거 미니로 자, 각자 건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자, 어디에 이제 등기부상에 건물에 보존 등기하죠? 그래서 이제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각자 건물 102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2호 있죠? 그래요. 자, 등기부를 이제 보존 등기를 마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갑이라는 업자가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분양을 하죠? 분양하는 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에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럼 잊었는 게 해주면 어디에도 이제 자 건물에 잊었는 게 해줬으니까 건물에 잊었는 게 하면 토지도 잊었는 게 해줘야 되겠죠? 이 토지 등기부에도 토지는 하나니까 여기다 갑이 이제 네 사람한테 잊었는 게 아니니까 갑에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 일부 잊었는 게 A한테 3번 갑의 지분 일부 잊었는 게 B한테 4번 갑의 지분 일부 잊었는 게 C한테 5번 갑의 지분 일부 잊었는 게 D한테 이렇게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 만약에 Z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5살이고 7살이라 항상 뭐예요? 소란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2층에 살면 안 되니까 1층에 살고 싶어요. 101호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잊었는 게 맞히죠? 그 어디에다 토지등기부에도 잊었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도 뭐예요? 6번에서 D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이니까 전부 잊었는 게 해죠? Z한테.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니. 언제? 84년 전에. 그럼 84년 전에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4개니까 쉽게 찾아요. D하고 D를.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1000세대야. 그럼 각자 건물은 1000개가 있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에는 뭐야? 소유권자가 몇 명 있어요? 1000명이 깔려 있죠? 그 이거 정말 여기를 잊었는 게 하게 되면 속거찌게 돼갖고 쉽게 못 찾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등기소에 가갖고 자 한 300세대 소유권을 뭐예요? 오래된 건물이고 300세대 찾는데 이 토지 등기부가 두께워서 그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먹었습니다. 뭐라고? 미련한 놈, 무식한 놈.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한테 맨날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성이 안 차나 봐요. 미련한 놈, 무식한 놈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무식한 놈, 사람이라는 무식이라는 단어를 써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뭐예요? 자, 미련하고 무식한 놈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는 가지가지 일을 하잖아요. 나 군대 가서 천재 소리 듣고 나 그런 사람 아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법무사 직원들은 와서 봉투 갖고 와서 뭐예요? 그 공무원들한테 다 저 어디에다가 철제서랍에다 다 봉투를 넣더라고. 그게 급행료예요. 어느 등에서 가니까 복도에 급행료 넣는 그 사물함이 있어. 그 비리가 얼마나 심하냐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뭐예요? 촛불 들라고 할 때 이제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이 토지등기부에 있는 요 표제부에 있는 요 내용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건물등기부 하단부에 옮겼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등기부가 2개인데, 자, 1동 건물 뭐예요? 1동 건물 뭐가 있어요? 이 표제부에는,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자, 이 건물 표시하는 거, 1동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림동 100번지, 자,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이게 건물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예컨대 수속 빌라. 이 수속 빌라, 이게 바로 뭐예요? 건물의 종류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계약 빌딩입니다. 여기 학원에 앉아있죠?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써요. 여기다가. 건물 종류예요. 아파트 써요. 지금 수속 빌라니까 빌라라고 쓰죠? 이런 건물은 건물 종류를 뭐라고 써요? 근린시설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 근린시설이라고 써요. 그걸 뭐라 따라 해서 술파하거나 노예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종류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1층, 2층 뭐라고 이게 1동 건물 표제부에는 위에는 뭐라고? 1동 건물 표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예요? 토지등기부에 있는 게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림동 100번지 대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 쓰죠?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토지등기부를 없앤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 하나 갖고 물권 변동을 다 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반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능적으로. 그러면 여기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을. 그러면 이 건물이 깔려 있으니까 지목은 됩니다. 우리가 이 단독 건물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 물어보게 되면 건평을 몰라요. 이 땅이 다 내 거니까. 땅평수만 기억해요.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뭐예요? 건물이 중요해요. 이 땅은 어디가 내 땅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땅은 대지에 대지. 대니까.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단어는 몇 년도에 84년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예요? 토지 표시를 해요. 토지 표시. 여기다 뭐예요? 면적 얼마라고? 400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각자 101호, 102호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이란 말하고 전유 부분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구분 건물 뭐요? 구분 건물 어디에는 이 표제부에는 상단 하단 자 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뭐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를 해요. 뭐 한다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뭐예요? 그 아래쪽에는 자 이 건물 평수가 다 30평이라면 이 땅을 뭐예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분 땅 지분이 있겠죠? 내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럼 면적이 얼마니까? 400이니까 똑같은 평수라면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400분의 100씩을 갖고 있는 거 얼마를 갖고 있다고? 400분의 100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400분의 100 이렇게 400분의 100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이 20평보다 땅 지분이 많겠죠? 40평이 30분보다 많겠죠? 이거는 똑같이 30평이니까 이게 땅 지분이 400분의 100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해요? 대지권 무슨 등기 했다고? 대지권 표시 등기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어디에다가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를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디에 이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뭘 했다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뭐예요? 옛날처럼 기능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건물 등기부 옮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내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어디에다 건물 토지 등기부에는 이전 등기할 필요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졌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다 2번 해놓고 나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놔요. 토지 등기부에. 원래 토지 등기부에는 뭐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기능을 여기다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놔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뭐예요? 대지권 등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뜻등기라고 얘기해. 무슨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 거 있고 뜻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게 답이야. 이건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 있고 갑구나 을구에. 왜 을구에 하냐면 우리가 대지권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 짓고 분양을 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건축업자가 자 지방 돌아다니면서 노는 땅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얘기냐면 당신이 이렇게 땅을 계속 방치하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나하고 지상권 계약을 맺고 내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건물 짓고 분양하면 이 사람들한테 뭘 받으라니 이게 땅 사용료 받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 4가지 권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토지 위에 뭘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이 4가지예요. 여기 지역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역권자는 건물 소유할 수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대지권이라고 얘기해요. 대지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뜻등기는 이건 뭐예요? 등기가 아니고 뭐 하는 거이고? 직권하는 거예요. 어디에?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이고? 상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자, 여러분 뒤에 그 구분 건물이 있어요. 맨 뒤에. 그 요약본 말고요. 요약본 말고 앞에 그 요약본이 아니라 가등기 뒤쪽에 자, 구분 건물이 자, 여러분 123페이지입니다. 자, 123페이지 보세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 거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써 있어서 갖고 거기 뭐예요? 의 나오고 그다음에 2번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나오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내가 사는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은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이고 거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그럼 누가 여기 사는 3사람이 뭐예요? 요 101호를 관리사무실을 두자 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제부만 둬요. 그래서 줄 치세요. 거기 뭐라고?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이 된 거. 그래서 자,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 그래서 첫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1동 건물 전부 동그라미 치고 1등기 기록이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84년도에 집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팔다 보니까 공시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건물 짓고 옥상에다 옥탑을 줬어요. 나중에 이 옥탑을 산 사람들은 이 건물 재건축할 때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각자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다 묶어놓고 만약에 뭐 이런 구분 건물을 살 사람은 등기부 일단 봐라는 게요. 이 큰 건물 표제부에 건물이 조그만 건물이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는가 4개가 있다 확인하면 가서 세보라는 게 세봐서 몇 개 있으면 5개가 세지면 사지 말라는 게 위험하니까 하나는 뭐라고 옥탑일지 모르니까 사지 말라. 그렇게 공시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무 앞에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다고? 전부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고?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일반 단독 건물은 그냥 일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죠? 항상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등기 기록 중간에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어? 그래서 전부 1등기 기록이다.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자, 땅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대지사용권에는 종류가 가로 열고 4가지가 있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뭐가 있어요. 임차권도 있죠.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 건물 등기부의 간서의 특칙. 그래서 자, 그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이제 그걸 이제 지금부터 자,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게 원래 한 이거 최소한 5번 이상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등기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2가지. 하나는 가등기하고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몇 번 들어야 돼? 한 5번 이상은 들어야 돼.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된다? 아, 그 천재예요. 그 학원 안 오셔도 돼요. 예,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한 번 딱 들었는데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예, 대지권등기라고 써 있죠? 어떠하는 거 이렇게 어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요렇게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지권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대지권 뜻등기는 자 줄 쳐보세요. 뭐라고? 건물등기부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그 대지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자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구 왜? 소유권이면 갑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예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 동그라미 치고 뜻 등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성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지권 등기 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일체성은 뭐냐면 이 구분 건물하고 그 공부하셨죠 이거? 구분 건물하고 뭐하고 대지권은 뭐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뭐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 Z라고 하는 사람이 Z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아까 뭐예요? 아까 이렇게 자 이 D한테 뭐예요? 여기다 잊었는 게 하죠? 그럼 이 Z는 D한테 모두 산 것이고 101호도 산 것이고 뭐도 산 거이고 400분의 100도 같이 산 걸로 보겠다. 그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뭐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일체성의 원리. 그 다음에 저기 분리처분 등기의 금지 써 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해하세요. 보세요. 그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대주권 등기 건물 등기부의 대주권 등기 이후에 대주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그 효력이 뭐예요? 토지까지 미친다. 이게 토지까지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문장을 그 뭐예요? 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그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바꾸는 거예요. 뭐라 바꿔놨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내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장을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냐면 여기다가 슬그머니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건물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네, 건물만.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데 건물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대주권 등기에는 일체성의 원리 2개를 묶어서 같이 팔라고 했는데 대주권 등기 이후에는 근데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이전 등기한다는 건 건물만이라는 것은 이 2개를 붙였는데 건물만 요 얘기죠. 이론적으로 설명은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일부란 얘기예요. 그 부동산 일부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일부지. 그 부동산 일부에 뭘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하세요. 뭐라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건물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건물만이니까 일부에 뭐가 안 된다고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돼요. 그 머릿속에 단순하게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냐면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고 대주권이란 단어가 보이고 중간에 뭐가 보이면 건물만이란 단어가 보이면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어?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없다. 다만 뭐라고?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일부죠? 무슨 등기 가능해 이거?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니. 전세권, 임차권 이거 가능하다니. 어? 그럼 토지 등기부에 뭐라고? 대주권 뜻등기, 소유권이 대주권 뜻등기 이후에는 토지 등기부에는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토지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굳이 이전 등기 하지 말라니게요. 어? 할 필요 없다니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할 필요 없으니까 똑같아요. 소유권이 특히 소유권이 대주권일 때 뜻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자, 여기는 건물만 토지만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이전 등기 저당권 하지 말라니게요. 왜 하지 말라고? 안 해도 건물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 근데 토지 등기 외에는 뭐는 가능해요? 용의물권. 용의물권 뭐예요? 임차권.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 배울 때 이런 지문이 있어요. 어떤 지문이냐면 자, 지상우에 보세요. 지상우에 자, 이렇게 지상우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면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보자죠. 어디에? 땅 위에 뭐가 있다고? 건물이 있다 그랬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지상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토지의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써 있죠? 이거 5의 X예요. 이거 안 배우세요?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에? 그러니까 지상권이란 성질은 토지 전부에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어디다 가능하다는 게 이거. 일부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배워요, 이제.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못할 것 같아, 느낌에. 어떻게 건물인데 그 지상권 등기하지? 근데 어디에 가능하다는 게 이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건물이 깔고 해야 되는 걸 이게 법정대지라고 얘기해요. 법정대지. 요거 건물이 없는 걸 우리가 귀약대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우니까 뭐예요? 일단 그냥 뭐라고 외우냐면 글자는 한글을 알으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은 없다. 그런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규약을 설정해 약속을 정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예컨대 이 빌라 뒤에 한 10가구가 사는데 이 땅을 좀 내달라는 게 지역권, 우리 길 좀 지역권 드는 게 해달라는 게. 물론 안 해주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을구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보자니까, 물리는 거기. 지금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은 오늘 대지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틀린 거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 뭐라고? 1번에 뭐예요? 대지권은 뭐예요?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대지권은, 자, 보세요. 실판 보세요. 대지권은 이 구분건물 소유권자가 뭐에 대해서 그 대지, 땅에 대해서 갖는 자기 명의로 된 뭐예요?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뭐예요? 전세권도 되고, 임차권 등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고 무슨 등기가? 대주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 대주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했죠? 등기하고 그 권리 목적인 어디에는 토지의 기록 중 해당 구에는 소유권이 뭐예요? 대주권이면 갑구에 해당되는 게 구가 갑구에, 지상권이 대주권이면 을구에, 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주권 등기한다. 그 얘기죠? 맞죠? 그럼 3번은 대주권 뜻등기할 때는 그 토지에, 자, 그래요. 대주권 뜻등기 이렇게 소유권이 대주권 뜻등기 될 때는 그 토지 등기구에 그 뭐하고 뭐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전 등기와 저당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못 하냐면 어디에 등기하면 건물 등기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토지까지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돈 빌려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뭘 가져오래요, 이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왜?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근데 아파트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 빌려면 뭐만 가져가면 돼요? 저당권 이 건물 등기만 가지면 돼요. 왜?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토지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보세요. 4번에 대주권 등기할 때는 이후 권리가 있는 등기는 어디에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 기록하고 자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토지까지 미친다. 맞죠? 언제 이거 5번이 왜 틀렸냐 보자. 그럼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동그라미 쓰고 대지권 나왔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자, 그 토지 등기 기록에 하면 이전 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지권이나 대지권 뜻등기 이런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건물만 토지 등기부에는 뭐가 안 된다고?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그건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자 건물만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일부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등기 대상 공부할 때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해서 뭘 못한다고? 이전 등기와 저당권은 안 된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이해가 된지 안 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르시면 다시 물어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는 오늘 저 1시간만 더 하고 2시 반까지 하고 끝날 겁니다. 반까지.